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침에 느낌이 더워요, 이렇게 오늘. 전 조끼 벗었어요, 들어왔다가. 더워가지고. 그래서 느낌이 더워요, 이제. 자, 이제 조만간 이제 여름 옵니다, 이제. 자, 보시고. 지난주에 이제 보세요. 우리 지난주 공부 수업 나간 거. 보시면 그 3장 부분 수업 들어갔죠. 3장이 제일 어려워요. 자꾸 보셔야 돼.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보세요, 이제. 그 3장에서 크게 제목이 한 4개 정도 나왔어요. 처음에 이제 그거 나왔죠.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적격. 두 번째가 이제 공동에서 권리자 의무자 구별. 그럼 세 번째가 이제 단독 신청. 또 하나 이제 제3자에 대한 등기. 이렇게 신청에서 4개. 그다음 이제 서류 파트에서 뭐 등기 신청 정보. 그럼 또 하나 이제 등기 원인 정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제목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오늘 프린트 한번 보세요. 자, 오늘 프린트는 쉽죠? 다 맞았죠? 자, 1번. 1번. 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신청 등기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OX? O죠? 그 촉탁도 신청이에요. 우리 이렇게 했어요. 신청주의 그랬잖아요. 신청주의는 두 가지. 뭐가 있다. 첫 번째가 당사자 신청이 있고 관공서 촉탁이 있고 이렇게 두 개. 그래서 맞아요. 1번. O. 그럼 2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줄증거세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회의. 요거는 성격이 뭘까요? 그치, 요게 그거예요. 비법인 사단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거기 신청할 수 있다가 돼야지 맞는 옳은 지문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등기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합니다. 그럼 3번. 자,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죠? 자, 이제 보세요. 학교 이렇게 했어요. 법률에서 학교라는 표현을 쓰면 학교 건물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앞으로 등기했다 이 말은 학교 건물이 부동산을 소유한다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이제 등기할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등기해라? 학교의 재단 법인 명의로 이렇게 한 거지. 학교 명의는 X 이렇게. 그래서 3번도 X. 4번. 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그 줄 그세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요거는 성격이 뭐예요? 명칭은 조합이지만 실질은 법인이에요. 법이니까 이제 우리는 농협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지. 농협 명의로 하는 거지. 거기 합의가 아니고 농협 명의로 이렇게. 그다음 5번. 자,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에 당사 능력이 인정되므로 읍면도 등기 신청기 인정된다. 그렇죠? 지자체는 어디까지? 시군구까지지. 시군구. 그럼 나머지 읍면 이동은 원칙은 등기할 수가 없다. 예외가 있긴 있는데 일단 그렇게 얘기하세요. 읍면 이동은 X 이렇게. 그럼 6번. 자, 갑이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한 상태에서 을이 갑명의 등기가 무효임을 내세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갑이 등기 의무자이다. OX? 자, 봐요. 시험 보시죠. 요 문장이 별거 내용 없는 것 같죠? 근데 여기요. 함정판 지문이에요, 지금. 뭔가면 우리 흔히 이렇게 사례가 나오면 사례가요. 이렇게 나오죠. 자,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았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거는 을이 갑한테 팔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을로부터 소유권이 갑에게 넘어갔고, 근데 그 후에 을이 갑의 등기를 말소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의무자가 누구예요? 갑. 오. 맞는 말이지. 그렇죠? 또 이렇게 하려고 풀었죠. 그냥 갑이 을에게 팔았고, 그래서 뭐 하여튼 뭘 지운대. 을의 내치기 지우나 보다. 그렇게 안 했다니까. 이렇게 뭔가 봐요. 문장을 봐요. 갑이 을로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을로부터 갑이 사온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나서 갑의 등기를 말소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똑같은 시험 문제인데요. 갑에서 을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반대로 을이 갑에게 이렇게 된 건요. 푸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느낌이. 이렇게 지문을 정확히 보셔야 돼. 내가 헷갈려라고 6번에 다 갖다 놨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의외로 함정파는 지문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14회 때 시험 봤거든요. 우리 시험.
이제 그때 이제 14회 때 이제 이제 저희 종로학원 수강생들하고 같이 시험을 봤었어요. 학원 강의하면서 같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 14회 때 시험 민법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대부분 그 전에 시험 문제가 갑이 대리인 을을 시켜서 병가에 행위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갑이 대리인 을을 시켜서 병에 행위했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본인 을이 대리인 병을 시켜 갑이랑 행위했다. 문제 풀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문제를 못 풀어요. 막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히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민법 시험은 갑이 을에게 병 이렇게 풀잖아요. 근데 문제 그렇게 내요. 본인 을이 대리인 병을 시켜 갑과 행위한다.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림을 못 그려요. 이렇게는 더 어렵습니다. 이게 느낌이 문장을 잘 잘라 보셔야 돼요. 이렇게. 또 보세요. 7번. 자, 갑과 을 공동의 부동산이 갑의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 보존기가 된 경우로서 을이 갑과 공동으로 갑을의 공동 명의로 경정리를 신청한 경우에 을이 등기 의무자이다. 그렇죠. 을이 권리자겠죠. 이제 을의 명의로 등기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럼 반대로요. 갑이란 사람은 단독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겠죠. 그럼 갑의 지분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갑이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8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없다. 10년이 훨씬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현재 자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소에 등기 신청한다. 이거는 등기 신청권이에요. 신청권은 이거는 공권이죠. 공권이니까 소멸시효 관련이 없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그 18번 중요한 지문입니다. 주로 정답으로 뜨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 9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 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죠. 패소한 의무자는 얘는 무조건 X. 이렇게 기억하세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의무자만. 패소한 자는 배유도 안 됩니다. 그럼 또 10번. 자, 갑을 병정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 명의인이 갑인 경우에 최종 매수인 정은 을과 병을 순차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맞지?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자, 정이요. 갑한테요. 나한테 등기 넘겨.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보세요. 그건 뭔가 하면 지금 매매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을에서 정으로 왔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요 정이 이제 을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하고 이렇게. 지금 그 말이에요. 등기했지? 또 이제 요 정이 병을 대위해서 병 앞으로 등기하고 요게 두 개가 지금 대위 등기예요. 그리고 병으로부터 받아오는 거 요거는 자기 등기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순차 대위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이 갑한테 나한테 바로 넘겨. 이건 돼, 안 돼? 이건 안 돼요. 무시라고요? 쓰인 대로 잘 봐요. 왜 그렇게 해? 자, 등기명인인 갑인 경우에 최종 매수인 정은 을과 병을 순차 대위하여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을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등기하고 병을 대위해서 병 앞으로 등기하고 요게 대위 등기라고. 그렇죠. 이렇게 온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뭘 시키기는 대위 등기인데. 다시 자 봐요. 자 거기 들고 혹시 그 말 기억나요? 채권자 대위 등기는 이렇게 해서 봐요. 의를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 등기를 신청한다. 그럼 신청인이 누구예요? 채권자라니까. 그러니까 뭔가 채권자 얘야 얘. 그러니까 일단 정이 을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등기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정을 대위해서 요 앞으로 등기하고 그걸 받은 거예요. 채권자니까. 채권자의 채권자니까.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문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지금 갑으로부터 바로 넘어왔다가 아니고 순차 대위를 해서 넘고 넘어왔다. 그 말이 포인트예요. 지금. 그 뜻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혼자 그걸 보고 상상의 나를 피우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자, 다시 첫 번째 줄 끝에 최종 매수인인 정은 이렇게 돼 있죠. 정은 을과 병을 순차 대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어허, 거기 쓰인 대로 쓰인 대로 지문을 무슨 소리가 거기 있어요? 순차 대위하여 청구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요렇게 두 번 대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 뜻은 이렇게
바로 넘어온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정에서 정이 을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등기하고 그 다음에 병을 대위해서 병 앞으로 등기하고 요게 대위 등기라고. 그리고 받아오라고. 근데 병에서 정으로 넘어갔으니까 병하고 거래가 된 거죠. 채권도 채권. 끝나고 와요. 자, 끝.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 우리 오늘 진도 나가야 돼. 바빠. 자, 그 다음 11번.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신입생 오세요. 다시 오세요. 11번. 자, 갑소유 부동산을 관하여 을과 병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아직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생각하고 갑의 상속인이 의무자가 되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거 뭐라 불렀어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다른 말로 이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상속인이 바로 이제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등기를 넘길 수 있다. 그 뜻이지. 그럼 12번. 자, 등기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서 간이는 1인이 하면 되지만 정정인은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맞죠? 그래서 이제 간이는 그중 1인, 정정인은 전원. 자, 근데 하나. 자, 거기 보시면 간이는 그중 1인 그랬죠. 엄밀히 말하면 각각 1인. 권리자 하나, 의무자 하나.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 1인 이렇게. 그럼 13번. 자, 등기원인 정보가 집행령이나 판결서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판결서인 경우에도 검인은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13번도 그 중요한 지문, 주 정답으로 이제 뜨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셨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지난주 수업에서 이제 우리 시험 나왔던 그 대표 지문들이에요.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셨고. 자, 그다음 쭉 가서 이제 자, 오늘 수업은 자, 282 가세요. 282? 282 했죠? 286 등기필 정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서류 파트인데, 자 보세요. 그 등기 신청 파트 신청해서 서류 파트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 서류 파트가 갈수록 비중을 좀씩 줄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류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서류들 쭉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 나온 서류가 그 등기필 정보, 그리고 뒤에 가면 인감증명이 있거든요. 이제 두 개를 이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개는 가장 이제 그 대표 서류입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자 타이틀이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제 우리가 신청 정보, 그다음 이제 첨부 정보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보시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라고 돼 있죠. 정보라는 말. 자, 정보라는 말은 무슨 뜻? 서류죠. 그러니까 이제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써요. 첫 번째가 등기 신청 정보 나왔죠. 간단하게 등기 신청서. 두 번째가 등기 원인 정보. 간단하게 계약서.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또 이제 거래 신고 필증과 매목록 나왔고요. 그럼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또 등기 필 정보예요.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이제 보세요. 이제 타이틀은 자, 등기 필 정보인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흔히 사회에서 등기 권리증 그러죠? 그 등기 권리증이 요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정식 명칭이 중요해. 자, 보세요. 자, 등기필 정보인데 자, 첫 번째 의 이렇게 하세요. 정식 명칭은 우리가 등기할 때 가져오는 등기필 정보. 요거는 등기 의무자 거예요. 정식 명칭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등기 의무자의 이렇게. 그다음 이제 권리에 관한 이렇게 권리. 그다음 이제 등기필 정보. 그래서 요 세 단어를 정확히 보셔야 돼. 다시요. 등기할 때 가져오는 등기필 정보. 요거는 등기 권리자 거, 등기 의무자 거, 의무자 거예요. 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입니다. 요 말뜻을 좀 기억해 주세요. 다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요 제출 이유. 자, 등기필 정보. 요거 제출 이유는 뭐예요? 지난주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등기법에 나오는 서류들 제출 이유 다 똑같아. 그렇지. 등기의 진정성 보자. 등기의 진정성. 그럼 세 번째 이제 보세요. 등기필 정보인데 등기필 정보의 요건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자, 등기할 때 가져오는 등기필 정보는 등기 권리자 거, 등기 의무자 거, 등기 의무자 거, 등기 의무자의 이렇게 하나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권리에 관한 거. 그리고 등기필 정보. 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세 단어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짚어 한번 보세요. 요거를 잘하려면 따져보셔야 돼, 기본적으로. 자, 이제 또 하나 보시고, 또 하나 거면 요거는 과거에는 등기필증 그랬었어요. 등기필증. 근데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자,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옛날에는 이제 이게 등기필증이었어요. 자, 이렇게 합니다.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갑이 건물을 처음 지었어요. 갑이 이제 무슨 등기해야죠? 그렇지. 그럼 갑이 이제 처음 지었으니까 등기소 가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어요. 그럼 등기관이 보세요. 갑 앞으로 등기하고 나면 등기소는 갑이 소유자인 거 알아야 몰라요? 알죠? 등기했으니까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등기필증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등기필증 이렇게 딱 만들어서 딱 줬어요. 그럼 이제 요 서류를 갖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유자로 인정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이제 그 후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그럼 이제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면 갑은 을에게 어떤 서류를 넘겨줘야 돼? 그렇죠. 그게 이제 등기필증이에요. 대표가. 그럼 이제 요거를 넘겨줘요. 그럼 이제 을이 보세요. 을이 이제 등기하러 오는데 을이 갑의 필증을 가지고 등기소 와서 등기를 신청을 딱 하면 등기관이요. 아, 갑이 을에게 팔았구나.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죠. 지금 또 봐요. 그러면 이제 등기소가 을 앞으로 등기했어. 을이 이제 소유자죠. 그 을한테 이제 등기필증 하나 만들어 줘야 돼, 말아야 돼요. 그렇지. 새로운 필증을 또 만들어 주는 거 이렇게. 등기필증 딱 줘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갑 요거 지금 을이 갖고 온 갑의 필증 이거는 더 이상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그래서 혹시 등기필증에서 왜 그런 거 봤어요? 구멍 막 뚫린 필증 봤어요? 자, 보세요. 이제 뭔가 하면 등기관이 이제 확인했죠. 팔았다. 그럼 이제 을 앞으로 등기하고 나면 요 필증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럼 등기관이요. 요 끝에 구멍을 막 뚫어. 요거를 천공한다 그래요. 무효화 딱 시켰어요. 무효화 시킨 거예요. 자, 그럼 등기소가 이제 요거는 원래는 갑을 줘야죠. 근데 갑이 이거 옛날 거 필증 받으러 가야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이제 을의 필증이 나올 때 을의 필증 뒤에 붙여서 을에게 다 줘버렸죠. 필증 받으면 이렇게 두툼하죠. 그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뒤에 거 뜯어서 버려야지. 이거 갚고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으니 버리는 거야, 이거. 자, 보세요. 뭔가 하면 요거는 무효화시킨 등기 필증이죠? 이제 쓰레기야, 쓰레기. 등기관이 지가 버리기 싫으니까 을 준 거야. 근데 다들 딱 받으면은, 필증 딱 받으면 막 두툼하죠? 그럼 고이 접어서 또 보관해. 다 장롱 속에 깊숙이 넣어놔, 또 이제. 근데 이거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또 받으세요. 을이 또 받았죠, 등기 필증. 근데 거기에 을과 병이 전세권 설정을 딱 합니다. 그럼 이제 병이 와서 전세권 등기를 신청해야죠. 그럼 병이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하러 올 때는 누구의 등기 필증을 가져와야 돼요? 을 거지. 을의 소유권한 등기 필증 제출합니다. 그럼 등기관이 확인 딱 하고 이상 없죠? 그러면 병 앞으로 이제 전세권 등기했으니까 병한테 뭐 줘? 그렇지. 또 줘. 전세권 설정 등기 필증을 또 주는 거예요. 전세권한 등기 필증을. 그렇죠. 그리고 또 을의 필증은 을은 소유자죠. 다시 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시간 쭉 흘러서 이제 전세권을 말소합니다. 그러면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 보세요. 병은 을한테 뭘 주고? 자기의 등기 필증을 을을 주는 거죠. 그럼 상한으로 전세금을 주고 이사 갔어요. 그럼 이제 을이 등기하러 오는데 을이 병의 필증을 가지고 딱 등기소에 딱 오면 등기관이 딱 보고 나서 기간 끝났구나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등기관이 이제 말소 등기 시키고 요거 이제 무효화 시키겠지. 이렇게 또 청구하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경감은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하는 등기 필증은 여기에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입니다. 근데 이제 뭔가 하면 요거는 이제 과거에 종이로 된 등기 필증 시절에 나오던 소리예요. 지금은 조금 달라. 다시 보세요. 이제 갑이 건물을 처음 지어서 갑이 등기소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등기관이 이제 갑에게 뭐 줘요? 이제 등기필 정보를 주겠지. 정보를 이렇게 줘요. 자, 그럼 이제 뭔가 하면 갑이 소유자니까 이제 소유자임을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하나 보실래요? 자, 우리 책고 뒤로 쭉 넘어가서 3장 고 제일 뒤에 가보세요. 316. 딱 과목이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라고 돼 있죠. 뭐 지금은 등기하면 요거를 줘요. 보세요. 거기 박스. 자, 권리자 돼 있죠. 김갑동 돼 있고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들어와 있죠.
여기 김갑동 앞으로 등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부동산에 고유번호가 있고 소재가 있고 그다음 보시면 접수일자 나오고 접수번호 있죠. 등기 목적에 소유권 이전돼 있잖아요. 이제 뭔가 하면 김갑동이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다 그 말입니다. 등기 내용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쭉. 그리고 그 밑에 자 보세요. 자 밑으로 가서 이제 거기 1년 번호라고 돼 있죠. 1년 번호 줄 하나가 어느 세요? 1년 번호 12자리 1년 번호 거기 부착 기준선이 있죠.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1년 번호 줄 긋고 그 밑에 이제 보면 자 요거요. 그 밑에 비밀번호라고 돼 있죠. 우리 인터넷 뱅킹하면 보안카드 주죠. 이게 보안카드예요. 이 비밀번호가 몇 개? 50개 딱 돼 있죠. 거기 위에 보고 또 위에 보세요. 위에 부착 기준선 돼 있죠. 뭔가 하면 요 비밀번호 이거를 남들이 보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등기라고 하나서 이제 등기소가 가만히 줄 때 여기 포스트잇 싹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얀색 그 안 보이겠다 이렇게. 여기 이제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기하고 나서 받으면 그거 딱 뜯어보면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다음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과거에 등기 필증은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갑이 을한테 등기 필증을 넘겼죠 통째로. 지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갑이 을한테 이제 거기 보시면 1년 번호 있죠. 1년 번호 알려주고요. 그 중간에 비밀번호 있죠. 아무나 한 개 알려주면 돼. 이제는 그럼 이제 봐요. 그러면 이제 을이 등기하러 오는데 을이 갑의 정보에 있는 1년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신청했다 하면 등기한요. 1년 번호 비밀번호 줘야 하면 정말로 갑이 을에 팔았구나 믿을 수가 있다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하면 지금은 통째 넘긴 게 아니고 거기 쓰인 1년 번호와 비밀번호 알려주면 돼요. 이렇게. 또 보세요. 자, 을 앞으로 등기 딱 했죠. 을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이제 등기소가 을한테 뭐 준다? 등기필 정보를 또 주겠지. 근데 거기에 을과 병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면 을은 병한테 등기 정보 이걸 통째로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을은 병한테 뭘 알려주면 돼요? 1년 번호랑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돼. 그럼 병이 이제 1년 번호 비밀번호 알아서 등기를 신청했다 하면 등기 아니요. 1년 번호랑 비밀번호 줘야 하면 진짜구나 믿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뭔가 특징이 과거에는 등기 필증을 통째로 넘겼어요.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거기 정보에 있는 1년 번호와 비밀번호 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거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돼 있고 하나 더 보실래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가서 신청서 가보실래요? 신청서 277 자, 우리 지난주에 본 서류 등기 신청서 그거 있죠? 거기서 보세요. 277에서 그 첨부서면 바로 위에 딱 보면은 줄 거놓으세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라고 돼 있죠. 그 첨부서면 위에 줄에. 자, 부동산 고유번호 쓰게 돼 있고요. 성명은 이대백이고 이대백이가 의무자죠. 1년 번호 딱 적어놨죠? 그럼 비밀번호 적어놨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굳이 이제 갑일에게 등기 필증을 정보를 넘길 필요가 없고 지금은 이렇게 합니다. 갑일에게 이제 뭘 알려준다? 1년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 어떤 경우인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류, 등기필 정보. 정식 명칭은 이렇게 하세요.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입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이제 287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기하세요. 그럼 뭔가 하면 이제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 여기 쓰인 1년 번호와 비밀번호 알려줘야죠. 근데 이제 보세요. 뭔가 하면 이 정보가 이제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등기필 정보에 자, 불제출 그럴게요. 이게 불제출에서 적어놨는데요. 마땅한 용어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 보세요. 뭔가 하면 등기할 때는 원칙은 등기필 정보랑 1년 번호를 알려줘야죠. 근데 이걸요 알릴 필요가 없는 경우 이렇게 좀 뭐해가지고 그냥 불제출 적어놨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뭔가 하면 등기할 때는 여기 정보에 관한 사항은 이제 알려줘야죠. 근데 이게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알릴 필요 없는 경우. 근데 이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등기필 정보는 요건이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죠. 이걸 대입시키세요.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자 등기하러 가는데 등기 의무자가 없다면 등기필 정보는 이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죠. 어차피 의무자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의무자 없는 등기 대표 뭐 있습니까?
그치. 소유권 보조. 또 상속 등기. 그치. 어차피 의무자가 없어요. 필요 없지. 이렇게. 첫 번째. 또 보세요. 두 번째. 여기 권리에 관한 그랬죠? 두 번째. 자, 권리 등기가 아니라면 또 보세요. 권리 등기 아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등기? 권리 등기가 아니다? 네, 표시의 등기. 그 두 개 두 잘라야 되니까. 보세요. 어차피 표시의 등기라면 권리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권리 변화 없으니까 굳이 정보 제출할 이유는 없다 되겠지. 자, 또 지난주 복습.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했어요. 표시 등기 그러잖아요. 그럼 대표가 3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두 번째가 토지나 건물의 표시 변경. 또 하나가 멸실 등기. 일반적으로 표시의 등기입니다. 이렇게. 권리 변화 없으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자, 이거 어때요? 자, 등기의 진정성 보장.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이 되면 굳이 제출할 이유가 없겠죠. 또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진정성 보장 나왔죠? 요 대표가 두 가지. 첫 번째가 이제 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다예요. 또 있어요. 또 하나 뭔가 하면 이제 간공서의 촉탁 등기. 자, 보세요. 촉탁 등기는 이제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는 별도로 등기필 정보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형을 자르세요. 이렇게. 자, 기억하세요. 요 요거를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요건을 똑같이 대입시키세요. 다시 우리가 등기할 때 가져오는 등기필 정보는 등기 권리자 거, 등기 의무자 거, 등기 의무자 거. 그러니까 의무자가 없다면 제출할 이유는 전혀 아예 없죠. 또 두 번째는 권리가 난 그랬잖아요. 그럼 권리 등기가 아니고 표시 등기라면 제출할 이유는 또 없죠. 또 이제 믿을 수 있다. 진정성 보장. 제출할 필요가 없다죠. 그래서 여기 보시고 여기서 요게 이제 우리 시험의 단골 문제예요. 불제출 파트 이렇게 하나. 또 하나 이제 자, 다섯 번째는 자, 보세요. 이제 등기필 정보. 멸실. 자, 이거 어때요? 자, 이제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을이 갑에게 이제 대금을 딱 줬어. 그럼 갑이 을이 갑한테요. 예, 등기필 정보 내놔 이렇게 하든가요. 또는 거기 쓰인 일련번호나 비밀번호 내놔 이렇게 하겠죠. 근데 갑이요 씩 웃어요. 씩 웃더니요. 이거 잃어버리고 없대. 자, 등기필 정보 이거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봐요. 자, 갑한테요. 야, 너 정보 없으니까 너 평생 그 집 살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이제 그러면 봐요. 지금 갑이 정보를 잃어버리고 없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자, 요 갑이 등기소 가서 등기필 정보 재발급 신청을 딱 하면 재발급 해줘요, 안 해줘요? 재발급? 그렇지. 절대로 안 해줘요. 재발급은 절대로 없다야. 근데 꼭 와서 또 약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받아봤는데 또 이럽니다. 재발급? 절대로 안 해줘, 절대로.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누가 받아봤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없어요. 이제 보세요. 그럼 뭔가 하면 여기서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는데 요거는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의무자 보호하는 제도예요? 누구? 무슨 권리자는 누구 거야? 누구 거? 의무자 거지? 의무자 보호제. 자, 갑에서로 소유권 등기하죠. 그 의리한 사람은 권리를 취득해지는 유리한 사람이지. 근데 갑이란 사람은 권리를 잃어버리는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당연히 갑과 을 중에 누굴 부터 보호해야 돼? 그렇지, 당연히 갑을 보호해야지, 의무자를. 그래서 이제 이게 의무자 보호 차원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중에 을이 등기하러 갈 때 갑이 따라가 준대, 등기소에. 딱 따라가서요, 얼굴감 딱 보여줘요. 내 갑이다, 왜? 이렇게. 시비자 딱 비교해 주면 확인돼, 안 돼? 저 제일 확실하지. 그래서 첫 번째는 등기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의 직접 출석이에요. 첫 번째 한 가지예요.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그럼 전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돼요. 변호사나 법무사, 자, 법무사에게 위임을 해가지고요. 위임 확인 서면이라는 걸 작성하면 돼. 위임 확인 서면. 또 뭐 그렇게 해요. 위임 확인 정보를 작성한다. 이렇게. 위임 확인 정보 이렇게. 그럼 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공증받으면 돼. 그래서 공증서 부본 제출. 방법은 세 가지 이렇게. 자, 근데 이거 보세요. 근데 요거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그 책에 체크해 놓으세요. 287. 등기일 종목 정보가 없는 경우라고 돼 있죠. 첫 번째,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두 번째는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요 위임 확인 정보 요건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직접. 또 세 번째가 이제 공증서 부본. 공증받으면 된다. 방법 세 가지 기억하세요. 그 또 하나 이제 그리고 여기 칠판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갑이을에게 팔았죠. 근데 갑이을 정보가 없잖아요. 그럼 갑이 이렇게 하면 돼요. 요 지역에서 소유권 등기한 성년자 2인 이상 보증을 받아오면 돼요. 보증서를. 그럼 딱 가요. 갑이 AB한테 야, 나 없으니까 하나씩 적어 이렇게 합니다. 그럼 AB가 적어요. 딱. 또 하나 있고요. 인후 보증서 딱 쓰고요. 인후 보증서. 내가 확신하건대 갑이 소유자 맞습니다. 라고 딱 쓰고 지장 꽉 찍으면 돼. 그게 인후 보증서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 보증서인데 인후 보증서. 이거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어요. 얼마든지 위조변조할 수 있죠. 이거 삭제됐어요. 삭제. 언젠가 하면 1991년에 1991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26년이죠. 근데 시험에 아직도 나와. 왠가면 봐요. 몇실잖아요. 방법이 셋밖에 없어. 아무래도 문장을 5개를 못 만들어요. 시험에 아직도 나와. 삭제되고 없어졌다.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웃으시는데 작년에 공무원 시험에도 나왔어. 2번이나. 자, 봐요. 이제 좀 이따가요. 3월 달에 가면요. 9급 공무원 시험이 있어요. 법원직. 그리고 5월 달 가면요. 법원 승진 시험이 있어요. 8급이 7급 되는 거. 6급이 5급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6월 말에 가면 법무사 시험이 있어요. 여기 요걸 합치면요. 등기법 문제가요. 따끈따끈하게 한 150개쯤 나와. 우리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뭔가 느낌이 안 와요? 우리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등기법 문제가 150개 문제 나온다고 시험에. 올해 시험 보면 따끈따끈한 문제. 아무도 모르는 문제. 그럼 이제 우리 시험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갖다 써. 똑같이는 안 내도 지문을 갖다 써요. 지문을. 그래서 요 문장도 그렇게 해서 맨날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다시 보세요. 이제 가끔 와서 이제 와서 자, 방법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자 누가 출석한다? 등기 의무자가 직접 출석한다. 두 번째가 변호사, 법무사 위임 확인 정보. 요건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제 공증서 부본. 딱 세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 쉬어서 또 저 약 올리는 분들이 있어. 제발 그거 받아봤는데 또 막 이럽니다. 자, 솔직히 말해봐요. 제발 그거 받아보신 분 손 들어봐 빨리. 꼭 있어 어디 가나. 근데 뭔가 하면 이거예요. 제가 요즘 물어봐요. 얼마 줬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10만 원 낸 사람도 있고요. 5만 원 낸 사람도 있어요. 10만 원짜리는 이거예요. 변호사 위임 확인 정보. 5만 원짜리는 법무사 겁니다. 요즘 3만 원짜리도 있어. 그래서 이거지. 이거는 얘들이 준 거지. 등서 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딱 세 가지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첫 번째 여기. 등기필 정보의 불제출. 요거. 상당히 자주 나와요. 최근에 22회 때 시험에 요거 나왔어요. 최근 나왔고 멸실했을 때. 요 파트는 현재 나온 지 꽤 됐어요. 근데 언제든지 낼 수 있는 파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2개 껴세요. 불제출 하나, 멸실 하나.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그 책 뒤에 가면 288 거기 더보기라고 해서 등기 예규 있죠. 그건 아직은 보지 마세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한 3월 달쯤 이제 볼 사항입니다. 이렇게. 옆에 페이지 289 5번에 이제 인감증명. 5번째인데 자, 인감증명도 우리 시험에 뭐 거의 매년 다 보시면 돼. 뭔가 하면 독립문제는 크게 3번 나왔거든요. 단독 문제로. 근데 지문으로 매년 떠요. 지문으로. 그래서 인감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인감증명은 다 이제 누군지 다 알죠? 누군지? 자, 의 보시고. 그럼 하나. 그럼 우리가 등기할 때 가져가는 인감증명. 요거는 등기 권리자 거, 등기 의무자 거. 등기 의무자 거예요. 언제나 서류는 의무자가 중심입니다. 이렇게. 의무자의 인감증명. 첫 번째고. 두 번째, 인감증명 제출 이유 또 나왔죠.
자, 제출 이유 뭐예요? 그렇지, 또 똑같이 등기의 진정성 보장.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인감증명의 제출. 자, 인감증명 제출인데 기억하세요. 요 제출하는 경우가 법률에 규정이 딱 돼 있어요. 자그마치 8가지. 8가지 이제 최고 이제 8개인데 거기서 앞에 나온 3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지문이에요. 3개 위주로 보셔야 돼. 자, 책 좀 보세요. 첫 번째. 자, 289 보세요. 양가로 이번에 이제 인감증명 제출을 요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줄 준 거 볼게요. 1번. 자,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줄 그세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경우라고 돼 있죠. 여기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요거 한 단어로 적으면 뭐예요? 예? 아, 그대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그래요. 소유자 그냥 소유자. 그게 뭔가 하면 인감증명은요. 제출이 소유자가 이제 등기 의무자인 때 갖고 와라 그 말이에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법에다가 인감증명은 소유자 의무자인 경우에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요. 남들이 이제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남들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적어놓은 거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이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세요. 뭔가 그래서 인감은 여기에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때. 근데 이 문장이 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뭔가 하면 모든 등기에서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 거 경우를 다 외울래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요걸 이제 한숨 쉬지 말고 요거 이제 따져봐야 돼. 자, 칠판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이거 우리 지난주에 했어. 소유자 의무자인 거. 자, 봐요. 그럼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에서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럼 이제 갑에서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가지고 와라, 그냥 와라. 가져와라. 왜 가져와라? 뭔 또 친정성은 왜 갖고 와라?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이렇게 따지라고 요 문장. 맞죠? 이제 갑이 소유자고 이제 갑에서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니까 의무자는 누구? 갑이죠.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죠? 그럼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냥. 또 봐요. 그럼 이제 을이 이제 소유자죠? 자, 을이 병한테. 자,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그럼 이제 을이 병한테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가지고 와라, 그냥 와라. 왜 가지고 와라? 그래,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이렇게 갖고 오는 거지. 이번에 자, 이제 을과 병이요. 전세권을 말소합니다. 여기서 이제 을병이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가지고 와라, 그냥 와라. 왜 그냥 와라? 그렇지.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가 누구이? 병이죠. 소유자의? 그럼 필요 없다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 자, 또 봐요. 소유자죠. 을이 정한테 가서 자, 돈을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을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가지고 와라, 그냥 와라. 왜 가지고 와라? 그렇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이렇게. 또 봐요. 정이 이제 저당권자죠. 그럼 정이 무한테 이렇게. 자, 저당권을 이전할 때,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가지고 와라, 그냥 와라. 왜 그냥 와라? 그렇죠. 자, 저당권 이전할 때 의무자가 누구예요? 의무자가 정이에요. 소유자예요? 아니죠? 그럼 필요 없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는 여기서 저당권을 이제 설정 이전했죠. 여기서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는 인감증명 가지고 와라, 그냥 와라. 왜 그냥 와? 그렇지. 의무자가 무죠. 소유자 아니지? 그럼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하면 인감증명에서는 이게 제일 주요 지문이에요. 앞으로 인감증명 딱 나오잖아요. 또 올라야 돼. 인감은 언제?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인데. 근데 뭔가 하면 이 등기를 다 못 외워요. 골라서. 그래서 이렇게 요거 가지고 풀어보셔야 돼. 지문을 이렇게. 첫 번째입니다. 소유자가 의무자인데 하나. 첫 번째고 또 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 자, 2번도 보시죠. 2번도 줄 준 거 놓으세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딱 줄 그세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 그 다음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가등기 말소.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가등기 그러면 예를 뭘 들었죠? 아버지 아들 그랬죠. 아버지 아들한테 시험 붙으면 사무실에 약속했죠. 거기서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인. 그게 이제 아들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요. 그 뭔가 두 번째는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인이.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가등기 말소할 때. 그럼 칠판을 보시죠. 그래서 포인트가 여기에요.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인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는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죠? 이렇게 해서 보세요. 아버지가 A고 아들이 B예요.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아들한테요. 시험 붙으면 사무실 줄게 라고 약속을 딱 했어요. 시험 붙으면 주기로. 근데 아들 B가 시험에 안 붙었죠. B 앞으로 이제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할 때 이때는 인감증명은 제출해요 말아요? 막 찍지 말고. 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할 때 인감증명 제출해 마라. 해야지. 아버지가 이제 소유자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자가 의무자인 경우예요. 갖고 와야 돼. 이제 등기 딱 해놨어요. 자, 근데 B가 딱 가보니까요. 사무실이 마음에 안 들어. 창고야, 창고. 막 창문도 없고 비도 새고 막 이래요. 얘 꼭 가져야 돼? 기분 나빠졌죠? 안 가질래요. 그래서 아들 B가 자기 명의의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합니다. 보세요. 원칙은 아들 B가 자기 명의의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 원칙은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원칙은 필요가 없죠. 소유자가 아니죠. 근데 얘 지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 아니에요. 얘 가등기 얘기하면 보는 게 뭐 돼? 소유자죠. 그럼 이제 이 말이에요.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가능성을 포기하겠대. 그때 얘 지정신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뭐가 좋아라? 그래서 인감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여기는 소유권의 가등기만이에요. 또 하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아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야, 시험 붙으면은 전세권 줄게. 라고 해서 아들 B 앞으로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를 했어요. 전세권 설정 가등기 해놨어요. 딱 갔더니 마음에 안 들어. 저 필요 없습니다. 안 가질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 B가 자기 명의의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 이때는 원칙, 인감증명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아예 필요 없어. 왜? 요거는 전세권이죠. 그러니까 가등기는 뭔가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보세요, 여기. 자,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면 OX. X. 왜 X? 그렇지. 여기는 누구 거예요? 누구 인감? 여기는 B 거야. 가등기 명의인 거. 그렇게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줄 딱 거놨죠? 그다음에 가등기 말소를 신청한 경우에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 가등기 명의. 그거를 시험으로 하면 소유권의 명의 이렇게 낸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 1번과 2번 기억했어요. 그 다음 가서 이제 3번 지문 가시죠. 3번이 얘가 이제 만만치가 않아요. 3번 이제 보세요. 자, 잘 잘라서 일일이 끊어읽어야 돼요. 자, 일단 처음에 이제 줄 읽어놓으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니 그게 한 단어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니 그다음에 등기 의무자로서 또 하나 줄 읽어놓고 의무자로서 그 다음 등기필 정보가 몇실되어 신청 정보의 위임 확인 서면 또는 공소 부분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좀 줄여볼게요. 칠판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그 문장은 지금 제일 앞에가 포인트예요. 앞에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요 말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라고 기억하세요. 말소할 때. 요게 대표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그림 보세요. 을은 소유자고 병은 이제 전세권자죠. 그러면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 원칙은 인감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원칙은 필요가 없죠. 왜?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니죠.
근데 문제 보세요. 뭔가 하면 전세권을 말소할 때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병이 을한테요. 자기의 등기필 정보를 줘야지. 근데 보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이 병이요.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다음 이제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습니다. 그럼 또 보세요. 정보를 또 멸실하면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자, 다시 보세요. 첫 번째, 뭐? 의무자가 직접 출석. 두 번째, 변호사, 법무사의 위임 확인 정보. 세 번째가 공증서 부본. 세 가지지. 보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번에 전세권을 말소하는데 이 병이요. 정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려서 나중에 전세권 말소할 때 병이 등기소에 출석을 딱 하면 직접 출석을 딱 하면 등기한이 병한테요. 자, 기간 끝났습니까? 확인할 수 있다 없다? 확인할 수 있죠.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위임 확인 정보나 공증서 부본 때 올 때 이때는 못 믿겠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병의 인감도 첨부시켜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다시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그럼 이제 정보 멸실했다. 가로치고 직접 출석은 제외. 이렇게. 자, 직접 출석은 제외니까 나머지 두 개는 뭐 가져와라? 인감 증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기억하기가. 다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그럼 이제 등기일 정보를 멸실했다. 가로치고 직접 출석은 제외. 직접은 제외니까 나머지 두 가지는 인감 증명을 첨부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해서요. 인감 증명은 단골 문제입니다 그랬죠? 근데 시험이 대부분 요 세 개에 나서 시험 나와요. 문장 세 개에서. 요거 세 개 기억하면 이제 끝나요, 인감. 다시. 자. 인감 증명 제출한 경우 첫 번째 뭐?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두 번째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세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그럼 이제 등기일 정보를 멸실했다. 가로치고 직접 출석은 제외. 직접은 제외니까 나머지 두 개는 인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 인감 증명.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기본되는 문제예요. 인감 증명 제출. 이렇게. 나머지 간단히 보고 갈게요. 제공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보세요. 일단 4번 지문은 여기 하필 등기 체크하세요. 4번 하필 등기. 5번은 세 번째 줄을 앞에 분필 등기. 보세요. 근데 하필 분필은 이거는 표시의 등기죠. 원칙은 필요 없는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냥 체크만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 이제 6번은 아마 잘 아실걸요? 6번 협의분할 체크하고요. 협의분할. 쭉 가서 이제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 상속인 전원. 포인트 두 개. 자, 칠판 한번 보실래요? 재밌는 사건. 재밌는 사건은 아니고 좀 이제 보세요. 이제 갑이라는 할아버지가 이제 6.25 때요. 딸 한 명을 데리고 월남을 딱 하셨어요. 월남을 딸 하나를 데리고. 그래서 이제 뭐 곧 돌아갈 줄 알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남할 이제 6.25 때 내려와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오래되니까 이제 부인 을이랑 재혼을 딱 했어요. 이제 원래 딸이 이제 A가 이렇게 있었고, 근데 이제 둘이 재혼을 하면서 이제 태어났어요. 이제 애들이 이제 병, 정, 무가 쭉 태어났어요. 이렇게.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자, 을이 먼저 죽고 그 후에 갑이 이제 죽은 모양이에요. 근데 재산이 한 150억쯤 되나 봐요. 사망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을과 사이에 난 애들 셋이서 이제 작전을 세운 거예요. 야, 얘 우리 누나 아닌데 얘 빼자. 우리끼리 나눠 갖자. 셋이서 작당을 딱 했어. 돼요,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에 A가 열받았어. 니네 가만 안 두겠어. 그래서 A가 중국으로 가요. 중국 가가지고 신분상탈을 시켜. 북에 가서 내 동생들 좀 데려오세요. 북에 동생이 살고 있는 거야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중국에 시켜서 들어가서 가서 이제 중국 사람이겠죠 이제. 가서 이제 A 동생 B, C, D에 머리카락을 뽑고 후적을 빼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했더니 법원 한국에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못 믿겠다 이거. 그래서 A가 다시 중국 다시 가. 또 시켜. 신분상탈 또 시켜요. 그래서 이제 가서 동생 셋 피 뽑고 머리카락 다 뽑고 다시 돌아와요.
법원에서 인정을 해줘. 상속인 맞다. 맞죠? 갑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됐어요. 법원에서 판결 나왔어요. 7명이 나눠 가져라. 그냥 이렇게 내셔놨으면 참 깔끔했는데 욕심 부리다가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앞으로 갈수록 많을까 적을까요? 많아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150억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1인당 7명이니까 얼마씩이에요? 20억씩이잖아요. 그럼 북으로 60억을 보내야 돼? 이게 문제죠. 요거는 공탁. 60억 공탁입니다. 법원에. 그래서 작년 초인가 제가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기사를 한번 봤는데 가을쯤인가 또 한 번 본 것 같아요. 비슷한 기사를. 근데 거의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문제입니다. 이것도 또 이제. 그다음 이제 그래서 거기 체크하세요. 6번에서는요 중요한 게 상속인 전원입니다. 상속인 전원의 인감. 그럼 7번에서는 체크하세요. 제3자 동의 승낙 이렇게 제목만 않게. 그럼 8번에 이제 비법인 사안재단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제출하는 경우에서 경우는 되게 많아요. 8가지인데 앞에 나온 지 일단 3가지. 3가지가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다시 확인. 첫 번째, 인감료 제출한다. 첫 번째 뭐?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두 번째, 소유권의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이때는 누구 인감? 가등기 명의인 거. 이렇게. 세 번째가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말소할 때. 그럼 이제 등기별 정보를 멸실했다. 가로치고 직접 출석은 제외. 이렇게. 그래서 3개가 이제 주요 지문. 고 그럼 이제 나머지 잠깐 4번 잠깐 보세요. 4번 제출하여는 인감증명돼 있죠. 자 보세요. 제출한 인감인데 1번 자연인 인감증명 어디 하면 떼줘요? 동사무소 하면 떼주죠. 거기에요. 1번 자연인은 이제 지금은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인감은 뗄 수 있고요. 옆에 가서 이제 2번 지문은 별표 동그라미 2번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자, 그거 중요한 말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지금 법정 대리인이 등기 신청한다. 이 말은 본인이 뭐란 소리예요? 본인이 미성년자. 그럼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 말이에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했고 등기를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죠. 이때는 누구 인감이 필요해요? 미성년자 거, 법정 대리인 거. 아니면 둘 다? 아니, 이때는 법정 대리인 거만. 애들 거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거 한번 조만간에 답으로 뜰 수 있어요. 체크하세요. 법정 대리인 인감. 이렇게. 그럼 법인일 때. 한번 법인일 때는 쭉 가서 대표자 인감 체크하면 되고요. 법인도 인감이 있죠. 근데 법인 인감은요 상업 등기에 쓰이는 거고요. 부동산 등기에는 언제 대표자 인감입니다. 그 다음 또 있어요. 비법인 사안재단 여기도 대표자 인감 이렇게 대표자 인감. 그럼 이제 4번은 외국인 체크하고요. 쭉 가서 자 인감 지역표에 의한 인감 또는 본국 관공서 발행한 인감 제출한다 이렇게. 보이면 이제 본국 관공서 발행에 인감돼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감제도 있죠. 우리나라 빼고요. 어떤 나라가 인감이 있을까요? 딱 2 나라 있습니다. 만만한데 일본이지. 또 하나. 만만한 나라 또 하나 어디? 중국이 만만하다고? 큰일 날라고? 대만. 그래서 일본인 대만인들은 인감 필요하면 인감 떼와야 돼. 본국 거를. 근데 그 흔한 미국 애들은 인감이 없어요. 거기는 체크하세요. 그 앞에. 인감 지역보다 인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외국 관공서 발행에 공문서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보셨고 그다음 이제 5번 체크하세요. 5번에 자 외국인이 아닌 제외 국민. 자 그럼 이제 하나 여세요. 제외 국민인데 이 제외 국민은요 우리나라 국민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은 딱 2 종류예요. 국민 아니면 외국인이야. 그러면 제외 국민은 아직까지는 국민이야. 거기 써 있잖아요. 외국인이 아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 옆에 체크해 놓으세요. 자, 거기 보면 한국 최후주소지나 본적지 인감을 신고 이렇게 한다. 최후주소지나 본적지. 지금 이제 본적지라는 수 지금 등록지라 표현하는데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종료 함축 읽어보세요. 보시고 그다음 이제 5번에 1번 인감증명 유효기간.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얼마? 3월이죠. 자, 여보세요. 등기 나온 서류들 다 똑같아 유효기간 다 3월입니다. 이렇게. 또 그 옆에 2번 사용용도. 인감증명 뗄 때 사용용도 쓰게 돼 있죠. 근데 사용용도는 언제만 기재해요?
부동산 매도용일 때만 줄 그어놓으세요. 여기 두 번째 줄. 자, 매도용 인감을 첨부한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동사무소 가죠. 인감대로요. 가면요. 그 직원이요. 물어봐요. 무슨 정도입니까? 물어봐요. 근데 매도용 인감이라고 말하면 다시 관리합니다. 신분증 다 조회하고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감은 용도는 거기 안 적어요. 부동산 매도용일 때만 이렇게 하나 적고.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서류 2개 나왔죠. 첫 번째가 이제 등기필 정보, 등기 신청 정보, 그럼 등기 원인 정보 2개 나왔고, 오늘 지금 2개 나왔어요.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서류 파트는 이번 달엔요 4개만 보세요. 4개. 뭔가면 다른 서류 파트는 다른 법을 좀 알고 보셔야 돼. 그래서 서류 파트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서류 쭉 넘어가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곧 이어서 이제 298 가면은 4번에 이제 등기 신청 방법 돼 있죠.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 파트는 이번 달은 좀 줄이세요. 이렇게.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